판교역은 들었는데 낙생역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낙생역 처음 들어보세요. 예. 여기다 생겨요? 낙성역은요? 아니 못 들어봤어요. 낙생역은 어디에 있을까?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부근을 지나다 보면 낙생역길 이정표가 보인다. 낙생역길은 달래내 고갯길과 함께 성남을 지나는 영남길이다. 그러면 영남길은 어떤 길일까? 지금 경기도와 지금 경기문화재단이 2011년경에 경기 남부 지역에 이런 문화재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그 시민들한테 잘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발굴되고 그런 문화재 자원들을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 연결 지점들이 선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노선이 과거의 옛길들, 당연하겠죠. 그 문화재가 있던 지역들은 사람이 살던 지역이었고, 사람이 살던 지역은 당연히 길 옆에 있었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노선 연결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옛길과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거의 겹치더라고요. 또 조선시대 영남대로는 어떤 길이었을까? 영남대로는 이제 한양에서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판교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충주, 그다음에 조령, 문경을 거쳐서 상주로 간 다음에 대구, 밀양, 그다음에 동래, 부산진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양 남쪽으로 해서 동남향에서 가장 끝에 있는 항구까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다시 일본으로 가는 경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신사들이 주로 이용했던 길이죠. 조선시대 성남의 낙생역을 지나는 영남대로는 한양에서 부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한양에서 양재역 다음에 있었던 낙생역. 여지도서에는 낙생역의 또 다른 이름인 돌마역에 대해 돌마역은 읍지의 남쪽 30리에 있으며 말 5필과 노비 4명이 있었다고 하고, 신증동구 여지승남에는 낙생역은 읍지에서 남쪽 45리 떨어진 돌마면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 낙생역은 지금의 어디에 있었을까요? 조선 후기 지도인 조선 8도 지도에 낙생역은 판교를 지나는 탄천의 우측에 표기되어 있고, 대동여지도에는 낙생역은 탄천의 좌측에 표기되어 있다. 낙생역이 어디냐? 낙생역이 그게 문제지. 낙생역. 영남대로는 사실 굉장히 많이 훼손을 당했어요. 옛날 옛길들이 아주 이른 시기부터 훼손과 파괴를 당했죠. 그래서 그런 혼란을 겪는 와중에 여건의 위치라든지 터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면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포인팅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거의 흔적도 없는 상태로 사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중에 낙생역도 그 중에 하나예요. 아직까지 그 낙생역이 뭐 지금 여기 원주민들하고 또 뭐 상포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 간에 아직까지도 그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상태죠. 옛날 지도상으로도 지도마다 위치가 조금씩 다르게 표시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중앙공원 부근 거기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정자동 쪽인가요? 거기에 영말이라고 있어서 거기에 여기 있었지 않았겠냐 이런 설도 있고.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저희 성남이 이제 영남대로 축선상에 있지만 낙생역, 그다음에 판교역, 돌마역 요 역원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근데 이게 문헌상 기록에는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라던가 이런 거에 이제 나와 있는 걸 근거로 대부분 향토사학자분들이나 이렇게 찾아보려고 노력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뒷받침을 할 만한 유적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서 현재까지 지금 아직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에 이제 분당 개발하면서는 지금 분당 중앙공원에 있는 그 돌마역지, 그 다음에 낙생고등학교 일원을 어떤 비정을 많이 하셨고요. 판교 개발하면서는 판교 IC 일대에서 상당히 많은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화재들은 사실은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많이 왕래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역원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앞으로 좀 찾아봐야 되고요. 낙생역은 언제부터 버려졌을까요? 제국주의 침략의 길이었던 철도. 일제는 1904년 러일 전쟁을 앞두고 서둘러 경부선 철도를 부설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일제는 더 빠르고 더 많은 수탈을 위해 한강 철교를 증설하였다. 그리고 한강 인도교를 비롯한 신장로 건설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의 철도와 신장로는 일제의 침략과 수탈의 길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철도와 신장로의 편리함에 과거의 아픈 상처를 무심히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제가 경부철도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철도 노선상에서 광주 남부 지역, 판교, 낙생역 이 지역을 그 경부철도에서 빼게 되면서 여기를 안 들러가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쇠락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철도 생기고 나서 원래는 여기가 교통의 요지였는데 경부철도 생기고 나서 여기가 교통에서 소외가 됐었죠. 일제의 침략과 수탈의 길이었던 철도가 용산, 노량진, 수원으로 이어지고 영남대로를 근간으로 하는 신장로가 성남 지역을 비켜가면서 성남 지역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으로 쇠락하게 되었다. 일제의 철마에 쫓겨난 낙생역의 말과 주막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일제의 침략과 더불어 사라진 낙생역. 일제가 망하고 광복이 찾아왔건만 성남은 개발과 발전에서 외면당한 땅이었기에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아픈 상처를 안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성남이라는 지역 자체가 도시화된 거는 광주대단지라는 단지 조성계획으로 해서 지정이 되는데요. 이 지역이 왜 선정이 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일단은 국유지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구릉지라 농경에 영향이 없었어요. 이걸 선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때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의 1차 산업과 농업이거든요. 근데 농경지를 파괴 안 하고 최대한으로 하려다 보니까 안양이나 수원 쪽은 배제가 됐고요. 그렇다고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경기 북부 쪽, 의정부나 파주나 고양 쪽은 또 배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유지가 많고 구릉이 많았던 성남 지역, 그러니까 수정구, 중원구 일부 지역들이 선정이 돼서 광주단지로 조성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땅값이 쌌고 서울과 가깝고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이제 광주 남부 지역, 성남시 지역인 거죠. 여기로 이제 강제 이주를 하게 되면서 그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나죠. 흔적마저 사라진 낙생역. 그러나 철마의 쌀쌀한 외면을 이겨내고 낙생역은 분당과 판교 신도시로 부활하고 있다. 쾌적함과 번영의 상징인 분당과 판교 신도시는 낙생역의 저력인 것이다. 우리는 왜 낙생역을 찾아야 하는가? 인류의 생활사를 살펴보면 그 인류 발전의 역사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이동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초창기 시절부터 사실 인간은 계속해서 이동을 해왔고요. 그 이동을 통해서 새로운 더 좋은 것, 더 살기 좋은 것, 좀 더 나은 문화, 좀 더 나은 문명 일으켜 왔죠. 그런데 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길이죠. 그 길을 직접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조했던 것들이 바로 삼국시대부터 바로 이런 여건들이 존재했어요.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 우리 현재 생활과 또 미래는 우리를 어떻게 더 이동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명확한 방침이 세워지지 않을까요? 그 옛 길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그만큼 미래가 불분명해져요. 옛 길이 정확하게 알게 되면 거기서 기준이 돼가지고 무엇이 변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되는 대로 움직이다 보게 되면 미래도 과거도 현재도 다 불분명해요. 잊혀져가는 영남길과 낙생역을 찾는 일은 한때 쇠락했던 성남 지역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미래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찾고자 하는 노력일 것이다.